안녕하세요. 도시재생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2강의 2차 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2강의 1차 시를 들을 동안 마지막을 영상을 보면서 끝을 맺었는데요. 과연 주민분들이 주민 참여에 어떻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도시재생 사업 또는 도시재생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의 참여 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아마 이미 나는 참여하고 있다. 나도 알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도시재생 대학의 이 과정은 기본 과정이라서 가장 기초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강의다 보니까 알고 계신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 설명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주민 설명회인데요. 저희가 희망지 때부터 그리고 서울형 도시재생이 된 후, 그리고 또 뉴딜이 선정된 후 등등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도 두 차례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고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3월 5일 온라인으로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온라인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린 온라인 주민 설명회는 가장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처럼 저장이 돼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질의응답이 쉬 일어나지 않고 또 그때그때 답변을 듣기도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으셨을 건데요. 이런 거를 해소하고자 코로나 시기긴 하지만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됐죠. 6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서서울 어르신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직접 오셔서 현재 신월삼동 도시재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걸 직접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이제 여쭤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주민 참여, 나 좀 어색하고 아는 친구가 없어서 혼자 참여하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주민 설명회 중에 온라인을 좀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답답한데 가서 직접 봐야지 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설명회에 참여하셔서 여쭤보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 다음으로 듣고 보니 나는 도시재생이 뭔지 잘 모르겠네. 스마트 재생이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모르는 단어, 약간은 어색한 상황들, 또 활동들이 있으시다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마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듣고 계신 이 기본과정 온라인 도시재생 대학도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재생대학은 매년, 그러니까 해마다 많은 지역은 5번, 적은 지역은 2~3번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 필요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신월삼동에서는 2021년에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과정은 조금 더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나 도시재생 처음 접해봐. 그런데 작년부터 했으면 좋았겠지만 올해 처음 접해봐서 사실 잘 모르겠어. 아주 기초부터 알고 싶어. 이럴 때 듣는 과정이라서요. 제가 아주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들으실 심화 과정은
이제 2020년에는 이러이러한 재생대학이 운영됐는데 2021년에는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 도시재생대학은 뭘까라고 센터와 구청과 다양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았고,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을 75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재생대학은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활용, 사례, 또 경제조직의 가치와 설립 방법 이런 것들을 심화 과정으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난 관심은 있었는데 갈까 말까 고민이었어 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현장지원센터의 도시재생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료를 했을 때에는 수료증도 드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속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꼭 한번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신월 3동 주민이지만 신월 1동에서 일어나는 도시재생 대학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 보여. 그걸 좀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신월 1동 주민분께서 신월 3동의 도시재생 대학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 보이네.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오셔서 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대부분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됩니다. 도시재생의 기본 이념 자체가 물론 이제 편의상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 안에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건 맞지만 점진적으로 보자면 국가 전체가 살기 좋은 동네들로 되고 주민 전체, 국민 전체가 그 충분한 역량을 갖게 하는 게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신월 1동의 도시재생대학을 좀 듣고 싶다. 신월 3동의 도시재생대학보다 뭐 묵삼동의 도시재생대학을 듣고 싶다. 이러시면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들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대학부터 수료하는 게 좋겠죠. 또 주민 참여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말고 주민협의체라는 주민들이 만든 협의체가 있는데요. 협의체 자체적으로 우리 이 교육 필요한데 현장 센터에서는 안 해줄 것 같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운영해 볼래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실 때는 당연히 현장지원센터도 도와드리고 뭐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뭐 다과를 준비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강사 섭외에 도움을 드린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왼쪽 편의 이미지도 주민협의처에서 우리 컴퓨터가 조금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왕초보 컴퓨터 교육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현장지원센터에서 같이 노트북도 대여하고 또 주민들한테 차분차분 설명을 드려서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 보시면 주민협의체나 현장지원센터는 아니지만 법무부 또는 뭐 양천경찰서 뭐 이런 데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런 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 무료예요. 이런 교육들이 다 무료고 또 많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유튜브도 사실 되게 쉽잖아요. 이해가 쏙쏙 되시죠? 이런 것처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대학의 기본은 어려운 내용도 쉽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무부, 교육부, 국토부 또는 서울시 센터 등등에서 하는 역량 강화 교육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로 주민 참여에는 주민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민들이 공모해서 함께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2014년 창신승인 영상, 14년, 15년 그 무렵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모사업을 이렇게 낼 것이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거를 보셨는데요. 이처럼 주민 공모사업은 뭐 뉴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법이 구축되고 난 후부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으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고 또 정책적으로나 기반적으로 협력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주민공무 사업을 이렇게 했고요. 제일 아래 파란색을 보시면 이웃 만들기 6건, 시니어 공동체 2건, 마을 만들기 4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총 12건의 주민공모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2월 달부터 상담 접수했고 4월 달에 협약을 해서 그 이후에 실행을 했고 또 그 과정 중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사업을 따고 나서는 아무도 안 도와주나요?가 아니라 현장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업을 얼마나 활발히 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2021년 3월, 4월 요때 이제 공고를 하고 심사를 했는데요. 심사를 하고 이미 이제 보조금이 나간 상황입니다. 이웃 만들기 5팀, 사업 발굴팀 6팀, 그리고 특성화 사업팀 1팀이 생긴 게 작년과 올해의 차이인데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이 지역에 주민공모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금액을 100만 원 이하의 다양한 사업, 금액들을 크게 하지 않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뽑을 수 있게 해드리는 데가 목표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을 1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으로 바꾸고 조금 더 구체화된 사업, 그러니까 한 단계 역량도 발전해야겠죠. 도시재생대학도 기본과정 들으면 그 다음에 심화과정 듣듯이 주민공모사업도 기초를 하셨으면 이제 심화된 게 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더 심화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참여할 수 있나요, 내년에? 라고 하신다면 네, 바로 그런 팀들이 이웃 만들기 팀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100만 원으로 아직 잘 모르는 공동체 분들끼리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직원분들, 즉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이 함께 사업 계획서를 쓰는 법, 금액을 정리하는 법, 회계하는 법, 또 이 결과물을 정리하는 법까지 많이 지도를 해드리면서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올해 만약에 신청을 못 하셨다면 내년에 꼭 참여해 주시고 올해 이미 신청을 해서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나 아직 잘 뭘 해야 될지 몰라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5개월, 6개월 활동할 동안 센터 직원분들과 또 함께 활동하시는 커뮤니티 분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주민 공모 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하실 경우에도 결국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 더불어서 주민분들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인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공모사업 워크샵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선정이 됐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샵을 수시로 이렇게 열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자, 이 주민공모 사업 말고 주민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들의 대부분 주민협의체가 존재하고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기존의 주민자치회와는 차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2020년 7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주민협의체 창립총회를 열었었고요. 당시에 후보자들께서 이제 나를 뽑아주면 주민 대표로 또는 부대표로 또는 임원으로 뽑아준다면 마을을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약간 미정이긴 한데요. 더 7월이 아니라 더 후반기로 미뤄질지 그거는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하나의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요. 분과로 나뉘게 되는데요. 2020년 주민협의체 조직도를 보면
지금 21년인데 왜 20년 전 거를 봐요? 라고 하신다면 1년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타 지역 같은 경우 1년 6개월 단위로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2020년 7월에 만들어진 주민협의체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민분들 중에 222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하신다면 센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작년에 이제 뽑혀서 구성이 됐던 이 주민협의체의 표는 아래와 같은데요. 김현옥 대표님, 김혜상 부대표님, 그리고 총무회계 감사를 담당하시는 김분선, 김현수, 김동신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이 대표 임원단과 함께 마을의 분과들이 생깁니다. 제일 앞에 제가 지역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슈를 나누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보자 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분과인데요. 보시면 마을 주거분과, 마을 문화분과, 공동체분과, 경제분과, 스마트도시 분과, 공항소음분과, 그리고 마을 환경분과 등이 있습니다. 이 분과에 대한 구성은 센터장님과 센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거고요. 또 각각의 분과별로 꽤 많은 주민분들이 분산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마을 환경분과는 아직 구성원들이 대표를 뽑는 상황에서 좀 발전적인 부분이 덜 나와 있어서 성함은 안 적어드렸지만 아마 올해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을에는 총 7개의 분과가 주민협의체 내에서 조직이 되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나도 저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나도 저런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하신다면 김현옥 대표님을 비롯한 주민협의체 분들이나 아니면 센터에 방문하셔서 방법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활동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왼쪽처럼 교육도 하고요. 오른쪽처럼 벽화를 그린다거나 또는 어떤 식물을 키운다거나 선진지를 답사하러 가신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나와봤더니 벽에 뭐가 그려져 있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주민협의체에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사례는 몇 가지 안 보여드리겠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고정됐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연계사업 형태로 많은 주민참여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원하신다면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공항공사의 하늘길 초록동행이라는 주민참여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므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향후 창출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방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센터가 돕고 있긴 하지만 공항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사랑방으로 불리웠던 지금은 신삼 리빙랩이라는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기 뭐 하는 데지 하고 보셨다면 이런 참여 프로젝트들이나 분과위원회들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계 사업으로 신사마을 골목 기록과 양성 과정이 있었고요. 그 기록화에 참여할 참여단 모집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뭐 포스터도 많이 붙었고 또 관련되는 홈페이지도 구축되고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리빙랩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마을 기록가 6분이신데요. 아마 돌아가면서 시간대에 맞춰서 그 리빙랩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궁금한 점도 물어봐 주시고 또 그분들이 이제 마을 기록을 위해서 골목길 기록화를 위해서 인터뷰를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
거부감 갖지 마시고 마을을 위해서 기록을 남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서서 활동하는 법도 있지만 내가 좀 부끄럽고 나서기는 귀찮고 이렇다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참여하고 싶은데 적극적이지는 않고 의견은 말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현재 리빙랩의 골목기록가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산마을 그 골목기록화 교육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주민 참여 방법으로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간담회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여기 혹시 학부형이나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학부모 간담회 이런 단어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우리 신산마을에서는 상인 간담회가 대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인분들, 저희도 꽤 그 시장 골목을 비롯하여서 중앙 거리 부분에 상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또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상권이 발전할 것인가,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지금 기본 과정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상인인데 아니면 나의 가족도 상인인데 라고 하신다면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참여 지금 굉장히 많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민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 참여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게, 근데 지속적보다는 습관적이게 관심을 가져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관심 가져야 되는데 문자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세수하잖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양치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내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없을까?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을 이렇게 내면 어떨까라는 습관적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주민 참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관심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이시우 이야기라고 2019년에 창간호가 나왔고 2020년에 또 1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호가 준비 중입니다. 마을 신문 같은 건데요. 주민분들이 직접 만든 마을 신문이고요. 이런 신문들은 아마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현장지원센터 또는 가가호호 이렇게 꽂혀져 있는 그런 우편물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좀 압축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신문이거든요. 이런 것만 보셔도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요즘은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죠. 그 핸드폰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는 다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사용하시는 법을 알고 싶으시면 센터에 오시면 또 많은 코디님들이 친절하게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고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현재 신월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네이버 밴드 내용을 캡처해서 4장 정도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삼 뉴스라고 해서 뉴스에 대한 유튜브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인 집수리 가이드 또는 마을 그 가꿈주택 사업 가이드 이런 정부에서 내려오는 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요한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 보고서 같은 거죠. 그것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가이드라인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삼 전방, 지금은 신삼 상인회를 저희가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동안은 이걸 유튜브로 찍어서
그 신월 3동에 있는 상점들을 홍보하는 유튜브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고, 네, 가장 오른쪽 끝에는 최근 이슈들, 뭐 이사 대책 있고 나서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이런 그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국가가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조사 내용들에 대한 것도 열심히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밴드들, 온라인 상의 밴드들에서도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부담이 없으셔야 돼요. 그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저기는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나와는 좀 먼 곳인 것 같고, 아, 난 도시재생 싫어. 뭐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도시재생이 문제가 아니고 마을을 좋게 바꾸고 싶다라는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도시재생이면 어떻고 재개발이면 어때요? 또 뭐 굉장히 뜬금없는 뭔가면 어때요? 우리가 사는 우리 마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건데요. 그래서 센터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또 리빙랩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 아까처럼 뭐 교육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이렇게 2명, 3명, 4명 이렇게 오시면 언제든지 열심히 상담해 드리는 코디분들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락 주세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민 참여를 하고 싶고 의견을 주고 싶은데 왜 꼭 내가 거기에 찾아가야 돼? 너네가 오면 안 돼? 센터에서 방문해 주면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안 주시면 그 어려움을 얘기를 안 해주시면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으실 때는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아마 저희 코디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주민협의체에 전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도시재생대학 2강의 2차 시를 마쳤는데요. 도시재생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쉬엄쉬엄 참여하지 마시고 내 마을을 내가 좋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3강부터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치지 마시고 3강, 4강, 5강 모두 잘 들으셔서 좀 더 훌륭한 주민 역량을 갖추신 주민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